상표 출원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어떤 글자를 선정을 하면 그 글자를 모두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포괄적인 그 글자를 모든 상품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면, 보호를 해주게 되면 정말로 너무 과하게 보호를 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동기라는 이름을 제가 변리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동기를 등록을 받는데 그냥 이동기 이름 3글자를 보호를 받게 되면 이동기 가수도 못 나오고요. 이동기 음식점도 못 나옵니다. 이동기 유튜브도 못 나옵니다.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카테고리를 현존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45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5개 각각 나눠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품류예요. 지정 상품류 개념이라서 나는 상표 등록을 받고 싶어요. 그럼 너는 어느 쪽에 쓸 거야? 그래서 저는 변리사업에 쓸 건데요. 오케이, 넌 변리사업 쪽에만 받아. 너는 어느 쪽에 쓸 거야? 봉구 엄마 같은 경우는 봉구 엄마는 상표 등록을 받겠다. 어느 쪽에 쓸 거야? 네, 저는 이런 쪽에 쓸 거예요. 알겠어. 그쪽 류에만 상품을 선정해서 해. 상품도 류를 45개 중에 하나를 다 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상품을 20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45류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45류에서 어떤 거 하겠습니다. 라고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20개를 딱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 분들에게는 의외로 이제 큰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정 상품 선정, 상표 출원 시에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해야 되고 전체 상품과 서비스는 상품이 34개입니다. 화장품 따르고 또 의류 따르고 장난감 따르고 또 음식물 따르고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농기계 따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유형이 비슷한 거를 45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것들을 류를 골라서 그 중에서 연관된 것들을 상품을 20개를 고르게 돼 있고 한 개 류에서는 이거를 어떤 걸 골라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류로 넘어가면 이거는 다른 상표 출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표 출원 비용이 2배가 되는 거고요. 특허청에서도 이거를 2개의 상표로 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일단 정확하게 내가 해당되는 한 개의 상품류를 어떤 게 속한지를 보는 게 맞고요. 먼저 고르고 그 중에서 내가 앞으로 출시하고자 하는 상품 20개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긴가민가해. 그러면 넣지 마세요. 넣었다가 괜히 이거 심사관이 저 지정 상품은 좀 애매해. 그러면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 지정 상품도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특허청에서 딱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 예를 들어서 마스크도 코로나용 마스크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용 마스크, 무슨용 마스크, 위생 마스크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르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면 넣지 마시고 내가 딱 필요한 것만 넣고요. 만약에 다른 류에 속한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상품을 딱딱딱 확인해보고 얘네들은 한 류에 있다. 넣으시면 되고 얘는 다른 류에 있다. 돈 있으시면 이것도 출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이게 내가 등록의 필요가 있는가? 등록의 필요가 굳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마시고 한 개 류로만 일단 스마트하게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거 따로 출원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내가 사업이 확장되네. 내가 이제 저쪽 제품도 출시를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또 출원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캐주얼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류로 시작을 합니다. 의류와 신발 25류예요. 의류와 신발 출시를 했는데 이게 브랜드가 잘 나가요. 그랬더니 토탈 패션을 내가 추가하겠다. 이번에는 가방과 지갑도 출시하겠다. 18류입니다. 그러면 그때 18류 또 출원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해도 돼요. 물론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설랑 선점을 하면 좀 후출원이 돼서 18류는 내가 못 받는 결과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이거를 조만간 출시할 건지, 출시를 꼭 할 것인지 그런 걸 보고서 시기를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되셨죠? 이렇게 지정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선정하는지 방법론이 또 중요해요. 이 방법론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쉬운 방법을 2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잘 봐주세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거는 마스크야, 이건 바지야,
이렇게 해서는 무조건 거절이 나오고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는 특허로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특허로에서 이게 FM다운 방법이에요. 특허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그래서 전자출원에 관해서 내가 진행 중인 나의 전자출원 현황도 볼 수 있고 또 전자출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어디 류에 속하고 어떤 상품류에 속하고 또 그 상품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내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클릭을 하니까 보이시는 게 바로 특허로 화면입니다. 특허로고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분류코드 검색이라는 이게 영역이 있습니다. 직접 나중에 키프리스 들어가셔가지고 특허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지금 마우스가 있는 곳 분류코드 검색이 있고요. 오른쪽에 상품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상품 분류코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이후 코드 명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상품이 뭔지 검색하면 돼요. 아까 저한테 여쭤보신 분이 핸드폰 거치대가 어느 류에 속한지 물어보셨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위로 스크롤바를 올려서 보고 있는데 휴대폰 거치대 말씀 주셨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휴대폰 거치대. 그러면 휴대폰 거치대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나오네요. 주방용 휴대폰 거치대가 있고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둘 다 구류라고 나와요. 그러면 정말로 이것만 원한다 라고 하면 특히나 셀프 출원하신 경우에는 난 다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돼. 그냥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주방용 휴대폰 거치대 요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나는 욕심을 내겠다 그러면 일단 거치대만 한번 핸드폰 거치대도 있을 수 있죠. 핸드폰 거치대 검색하면 양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는 동안에는 이 특허청이나 아니면 유튜브의 검색이 상당히 좀 늦습니다.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도 제가 인내심이 없는 관계로 네. 그러면 이제 핸드폰 거치대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서 구류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구류에 해당하는 것만 이모저모 이제 모아가지고 메모장 같은 데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걸 넣으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나는 확장을 하겠다. 난 욕심을 내겠다. 그러면은 상품이 아까 구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여기서 9를 누르면 구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상품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엄청 많아요. 지금 보신 것만 위에서 해도 벌써 수십 개인데 이게 10번째 페이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10번째 페이지가 뭐예요? 한 30페이지, 40페이지 갈 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걸 쭉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일일이 따셔가지고 20개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영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사업 진행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은 휴대폰 거치대에만 있으면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다 고릅니다.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고르는데 근데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안 되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요건 내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자, 다음 한번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제가 잠깐, 되돌아왔고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이 두 번째 방법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다른 사람이 출원했던 선례를 참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일이 지정상품 20개 선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은 사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표 출원에서도 결국은 지정상품을 20개를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념하실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염두에 두는 유사한 경쟁 브랜드를 떠올리시고 그 경쟁 브랜드를 키프레스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너무 유명한 데를 찾으시면 안 돼요. 레퍼런스 삼으시면 안 돼요. 너무 유명한 데는 유명해져서 상표 출원을 너무 사방팔방 해놨어요. 지정 상품도 이것저것 뭐 너무 사업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뭐 햇살의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복숭아 말고도 뭐 멸치 뭐 가공된 복숭아는 당연하고 뭐 복숭아 판매요 뭐 이런 거기 염두에 두면은 정말 상품이나 상품류가 너무 많아지니까 참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상품 명칭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프리스를 들어가서요. 저 같은 경우는 복숭아를 염두에 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정 상품에다가 복숭아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숭아를 대상으로 상표 출원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적당하게 규모도 적고 그런 데를 골라서 복숭아가 29류 39 예, 복숭아를 대상으로 등록받은 데 중에서 적당하게 여기는 무릉도원 영농협조합 법인이다. 아, 여기도 복숭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지정 상품을 보고 과일맛 음료구나, 이건 아니구나. 또 33년 이슬톡톡 복숭아 상표 봤더니 고량주, 이건 술이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여름내음 안성 복숭아 29류 봤더니 가공된 과일, 가공된 복숭아, 이거는 가공된 거구나,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를 염두에 두고서 실제 신선한 복숭아, 여기 있네요. 날 복숭아, 미가공 과일, 미가공 복숭아, 신선한 과실, 신선한 복숭아, 신선한 천도 복숭아, 요거를 따갖고 그냥 출원하는 게 차라리 속편합니다. 이거를 그냥 메모장에 넣어놓고서 이거 말고도 더 적당한 게 있을 거예요. 상품음료 31류, 지정 상품은 날복숭아, 신선한 과실, 신선한 복숭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개 정도만 따서 출원하면 그게 안전하고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꿀팁이에요. 괜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허로 들어가서 검색하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분들 하는 거 보고서 적당하게 요거 잘 선정한 것 같다. 그리고 반드시 등록된 거. 등록된 거. 왜냐면 출원 중인 거는 심사 과정에서 지정 상품 선정이 잘못됐다고 거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 상품을 선정하시면 되겠어요.